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여자입니다.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3회가 끝이 났습니다. 3.6% 시청률을 시작으로 고현정의 달라진 모습과 장겨울을 벗은 신현빈의 모습을 즐겁게 만나가고 있죠. 뭔가 스릴러와 멜로의 경계선에서 줄을 타듯 등장하는 부금과 화면 연출에 따라 훅훅 바뀌는 장르. 일각에선 전개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왠지 반대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듯 알맞은 속도의 전개로 서사를 쌓아가는 듯한데요. 1회에선 정의주를 찾아온 구혜원의 도끼서린 모습을 통해 과연 이 두 여자에게 어떤 과거가 있을까 궁금증을 주더니 2회에서 바로 두 여자의 과거를 공개하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럼 도대체 이 두 여자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라는 의문을 던졌고, 역시나 오늘 3회에선 그 질문에 바로 답을 주듯 두 여자의 과거 속 서우재의 연관성을 바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반부는 희주의 회상을 통해 그녀의 변명 혹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보였고, 후반부는 현실로 돌아와 구혜원이 복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딴 변명이나 이유는 개나죠 라는 그녀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소설이 원작인 드라마에서 그런지 무언가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며 읽어 내려가는 듯한 꽤 친절한 전개.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복선 또한 까먹지 않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유가 들어있던 3회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숨겨진 복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주는 태림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시어머니인 박영선의 무시와 내린 커피보단 믹스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그녀가 태림과의 준하는 금수저는 아니었던 것이 1회부터 복선으로 보여졌었죠. 한때는 즐겁게 웃을 수도 있던 그녀였지만 시집을 온 뒤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희주는 떨어진 자존감만큼 리사에게 더욱더 사랑을 주고 육아에 힘을 쏟았겠죠. 그래도 엄마라는 이름으론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지탱하던 엄마라는 이름마저 리사의 유학으로 사라지고 가정부가 하던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으며 다시 점차 가라앉아갔죠. 그때 희주가 만난 것이 구혜원이었습니다. 못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는 독일어 학원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와준 혜원. 그렇게 정의주는 구혜원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지탱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엔 그냥 심심하던 일상에 친한 친구가 생긴 듯한 모습이지만 희주에게 혜원은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였는데요. 바로 리사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이었죠. 아이를 돌보며 자신의 필요성을 찾아왔던 희주가 이제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은 혜원을 도와주며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술을 배우는 것도 미술이 하고 싶어 배웠다기보단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는 혜원을 도와줄 명분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희주는 혜원이 할아버지가 다쳤다는 얘기를 했을 때 수업의 진행 유무보단 그녀를 데려다 준다며 도와주려는 마음이 주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혜원은 결국 희주의 도움 대신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그 책임감이 혜원과 희주의 운명을 뒤바꾼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회상의 마지막 희주의 변명, 모든 건 네가 자초한 것이다 라는 대사. 상식적으론 이게 뭔 개소리일까 싶지만 희주는 그런 혜원의 책임감이 잘못이었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난 단지 널 돕고 싶었을 뿐이고 마지막까지 난 널 도우려 했다. 하지만 넌 결국 서우재를 우리 집으로 보냈고 난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 굳이 필요 없다는 나에게 서우재를 보낸 것은 너다. 이제 왜 1회 때 희주가 혜원을 보고 난 후에도 모든 일이 복수구나 라고 생각을 못한 것인지 답이 나오죠. 희주에게 이 일은 애초에 사과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난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고 이건 그저 실수였을 뿐이야. 자신의 자기 위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죠. 딸의 친구에게도 존댓말을 쓸 정도로 반듯해 보이지만 결국 희주도 자신밖에 모르는 태림가의 사람들처럼 되어 있던 거죠. 그렇다면 그 후 희주와 우재, 혜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오늘 나왔던 우재와 희주의 만남이 있던 장면들을 살펴보면 우재는 불어오는 바람같이 희주를 감싸고 희주는 아닌 척하지만 어느새 그 시원한 바람에 젖어버렸죠. 2회 시작과 끝에 나온 웨딩 사진. 그 사진에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혜원이 아닌 우재 옆에 서 있던 희주를 보고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지탱하는 지팡이로 혜원이 아닌 우재를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던 희주가 이제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구나. 둘째는 웨딩사진 자체의 의미인데요. 웨딩사진이란 것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사진이죠. 혜원은 이 사진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행복해하였지만 결국엔 혜원이 아닌 우재가 직접 손을 뻗어 프레임 안으로 끌고 들어온 우재와 희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였겠죠. 벌어진 상황을 봤을 때 혜원은 결혼식을 하지 못했고 우재와 희주는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사회 예고를 보면 그간 나왔던 복선들과 의문에 대한 답이 등장할 것 같아 보이죠. 첫 번째 복선이자 의문이었던 아일랜드. 초반 아일랜드에 얽힌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바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있던 서우재,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안현성. 이제 왜 서우재가 아일랜드의 병원에 있었는지는 대충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혜원과의 결혼식을 미루고 희주와 아일랜드에 있었던 것 같죠. 결국 예상해보자면 희주와 우재는 함께 아일랜드로 떠납니다. 물론 사랑의 도피 같은 것이 아닌 현성의 혈약이 있었겠죠. 아마도 희주는 당시 화실까지 꾸미고 즐기던 미술을 핑계로 설득했을 겁니다. 당연히 희주에게 늘 무언가를 해보라던 현성은 마침 가정부처럼 희주를 부리던 어머니와도 떨어뜨려 놓고자 유학을 허락했을 듯 싶은데요. 하지만 예고에도 나왔듯이 아일랜드로 간 둘의 사이에도 금이 가는 듯 보이죠. 당연히 우재는 사랑이었겠지만 희주는 아니었겠죠. 그녀에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힘든 시절을 잊게 해줄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그리고 사랑하는 딸 리사. 그렇게 희주는 바람을 지나 보내듯 떠나려고 했지만 우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특히나 호수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에선 단호함마저 느껴졌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 호수는 희주와 현성의 아들로 태림가에서 크고 있습니다. 결국 우재의 2번은 호수를 데리고 오기 위한 희주의 어떤 계획 때문일 가능성과 혹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단 한 사람, 우재만을 제거한 현성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지금까지 등장한 호수의 여러 가지 떡밥, 미술을 잘하고 알러지 혹은 아토피가 있는 모습들, 그것이 호수가 우재의 아들이란 힌트인지 아니면 호수는 현성의 아들이 맞으나 우재가 자신의 아들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전개일 텐데요. 저는 왠지 1회 때 희주가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호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를 해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켜야 할 비밀, 그것을 밝히려던 우재든 그것을 알아버린 혜원이든 희주에겐 자신의 모든 걸 뒤흔들 사람들이고 또 한 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니네가 자초한 일이지 라는 대사를 날리며 비밀을 지켰겠죠.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희주와 혜원, 우재와 현성의 이야기. 리뷰어제는 내일 4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